강남 불길이 마용성으로 하면서 신고가 우르르르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신고가 찍는 단지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작구도 꼈죠. 마용성에 충분히 나왔으면 마용성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동작구가 꼈다. 그리고 20억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20억 없죠. 제가 잘못 봤나요? 18억이나 16억 5천이나 17억이 20억보다 큰가요? 가격이?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연이어 20억을 넘기는 등 이야기했는데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 얘가 20억 하나 나왔죠? 처음으로 넘겼다. 그리고 요거 2개 이야기 나온 거죠. 몸값을 높이고 있다. 우르르까지라고 보기엔 그렇죠. 그러면은 저번에 10월 거래 분석했을 때 절반 이상이 떨어졌는데 우르르 떨어졌다. 그 정도는 돼야 우르르 되는 거 아닙니까? 3건 신고된 거 가지고 우르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기자분들이 저보다 국어를 잘하셨겠죠? 그런 분들이 우르르란 말의 뜻을 모르나. 요즘 기자들이 참 쉽죠? 편향된 보도만 하면 되더라. 왜? 언론사에 이득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집값이 다시 서울 자극한다. 그런데 강남권에서 마행성으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강남으로 회귀한다. 자, 근데 강남에서 마용성에서 노도강으로 가고 막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될까요? 강남에 다 사서 올려서 최고가 찍었으니까 이제 더 비싸게 살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강남에서 다시 사가지고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강남에서 사가지고 강남에서 팔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원래 원체 부자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안 사고 있다. 그러니까 마용성으로 간 거죠. 그래서 마용성도 다 돼서, 그리고 노도강,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런데 다시 회귀하려면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엄청 벌어도 살 수 있는 가격이냐. 자, 그 다음에 임대차 3%, 임대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워.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쭉 늘어나고 있죠. 월세 매물 쭉 늘어나고 있죠. 왜 이야기 안 해요? 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하죠? 임대차 3법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고 해야 되죠. 재계약할 수 있는데 굳이 신규 계약으로 비싸게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어때요? 고덕, 방배, 성동 곳곳에서 아파트값 하락 속출하고 있다. 하락거래 비중도 늘었다. 올라간 거 20억 클럽 하고 있다는데 서초구 24억에서 21억 6천, 그리고 성동구 직전거래보다 2억 1천만 원 정도 떨어진 16억대에서 14억대로 거래가 됐다. 연간 최대가 이 정도였는데 변동률이 지금도 더 세다. 아니, 하락거래 속출하고 거래량 줄었는데 변동률이 더 늘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지표 자체에 나타내는 지수가 지금 믿을 바가 못 되는 거다. 자, 볼까요?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1억 5천 떨어졌죠? 여기도 신고가 대비 일단 6천 떨어졌죠? 여기도 4,500 떨어지고 있는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자, 마용성에서 성동구 빼고 용산하고 마포는 서울보다 높은 변동률을 가지고 있고 전세도 계속 오릅니다. 외지 매매 거래량 쭉쭉 늘어나고 있지도 않죠? 요거 6월 거래일 테고 6, 7월이니까 11, 12월 그 다음에 6, 7월 이때 쭉 늘어나고 지금 회복되고 있냐? 아니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거래량 자 10월에 6건 됐어요. 신고가 4건, 하락가 2건, 마포 그 다음에 용산 7건, 하락가 3건. 여기는 반반이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거래는 빨리 신고되고 하락 거래는 굉장히 지연 신고되는 건 단지 지켜보시는 분들이 잘 알터. 그렇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왔다리 갔다리. 여기는 오히려 하락 거래죠.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올라가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쭉 상승하던 때는 끝났다고 보이죠. 그리고 거래량은 굉장히 감소한 게 보이죠. 전세가 폭등합니다. 폭등합니다 하고 있죠. 용산 쭉쭉 오릅니다. 최근 거래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많이 올랐다. 25 클럽 똑같은 가격으로 3건 거래된 거 조금 의심 가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월, 5월, 6월인데 거래가 한 건씩 됐는데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니 멈췄고 거래가 이제는 안 되고 있다. 여기 갑자기 고가 거래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전세가 계속 쭉쭉 오를까요? 쭉쭉 오르죠. 전세가 쭉쭉 오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이 방향이 오르는 거 맞죠? 아니,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 시즌 돼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그래봤자 뭐 5% 상승하고 이거 재계약 아니고 다 임대사업자 매물이에요. 신규 계약은 다 띄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자, 성동 가볼까요? 거래량 1위. 자, 여기는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도 왔다 갔다. 신고가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 전세가는 여기는 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요 가격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요때 고점 찍고 안 된다. 근데 요런 거는 얘가 반영된 거죠. 갭은 얼마나 돼요? 갭이 7억입니다. 얼마예요? 갭이 7억이죠. 여긴 8억이다.
굉장히 왜곡된 전세가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왜?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가가 왜곡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수년째 왔는데 이번 정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이번 정부 잘못 몇 가지 이야기하죠? 임대사부터 혜택이 과했던 거, 너무 과했는데 이거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입을 유도했던 거. 그 다음에 전세가 안 잡아서 왜곡된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2배다. 문제가 크다는 거죠. 매물이 없어요. 이쪽이 올라가는 거고 이쪽이 떨어지는 거죠. 전문가들 말 보면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찔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왜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프는 이러고 있죠?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매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월세 다 매물이 찔고 있습니다. 성동, 어이구 매물이 많이 찔고 있어요. 찔고 있나요? 특히 마영성 같은 경우는 극단값이 많죠. 왜냐? 자, 강남이 뜬 이유는 뭐였어요? 좋은 학군, 그리고 유리한 교통, 그 다음에 산업단지들, 그래서 자족시설이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강변. 그래서 마용성도 강남 다음으로 한강변이고, 특히 마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면 서울의 구도심이죠. 강남 생기기 전에는 중심이 용산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부자들 많죠. 예를 들어 제일 부자들 사는 동네 꼽아라 하면 한남동이죠. 원래 이건희 회장도 거기 살았고. 그래서 그런 극단가 가지고도 장난질 치기 좋고, 성수동 역시 마찬가지다. 마용성에서 성은 성동구가 아니라 성수동이다 이야기 나올 정도로 성수동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극단적인 것들 가지고 모든 아파트 다 뜨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마용성 그래서 뭐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 강남은 왜 떨어졌어요? 오른 만큼 떨어졌는데 그때보다 결국 더 올랐다, 장기적 우상향이다. 그때보다 결국 더 올랐다가 아니라 그때보다 더 올랐으면 그때만큼 더 떨어지겠죠. 그때도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그 전보다 떨어질 땐 또 훨씬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강남 다음에 마용성이다 해서 마용성 뜨는데, 자 일단은 마용성이 강남 필적하게 막 뜬다 하고 있는데 점점 보면은 축소되고 있고, 특히 고가 지역일수록 먼저 나오고 있죠. 자, 마용성 중에서 지금 용산은 핵심 지역들이 몇 군데 있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모인 데들 있죠. 가격 쭉쭉 찌운 데들, 거기서 먼저 떨어지는 것들 나오고 있죠.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거래에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강남에 나오고 성동구에 나오고 방배, 그 다음에 성수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고가 있는데 진짜 그 선도하는 쪽부터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다. 돈이 없으니까 일단 분양 계획. 자, 지금 서울엔 분양이 너무 없어요. 서울에 분양이 없고 신축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라. 재건축 와 1419가구 중에서 무려 48가구나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재건축 재개발 풀라고 미친 소리 하는 인간들 뭐예요. 재건축 가격 올리려고 난리치는 거지. 그렇죠? 공급 안 나옵니다. 보이죠? 특히 핵심 지역에서 더더욱 안 나오죠? 직격 잡으려면 용적률 풀어야 된대요. 지금 용적률 풀어가지고 시작한 단지들 건설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4, 5년 걸립니다. 4, 5년 뒤에는 천지백가리 공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풀어서 하라는 이유 뭐예요? 당장 띄워야 당장 비싸게 팔아쳐먹고 빠지니까. 결론! 강남에 이어서 마용성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요. 근데 강남 떨어지는 단지들 나오기 시작했고, 방배에서 그 다음에 마용성도 성동구 쪽에서 떨어지는 단지들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뚝뚝 떨어지고 있죠. 오래 갈 수가 없다. 왜? 돈이 없어요. 다시 강남으로 유입된다? 자, 강남이 30억까지 올랐고 한 20억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 8억에서 한 12억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싸 보이니까 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일로 빠졌느냐? 돈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외곽 지역으로 왜 다 빠지고 있냐? 돈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규제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여기가 12억인데 여기가 30억이 싸 보일 수 있죠? 싸 보일 수 있는데 살 돈이 되냐? 대출은 더 막혔는데? 대출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버는 돈에 대해서. 근데 집값이 지금 막 PIR로 따져보면은 뭐 10년 20년씩 걸리고 있는데 40% 대출 받으려면은 PIR 얼마 이하여야 돼요? DSR 40% 계산해 봅시다. 10억짜리에서 4억 정도를 빌릴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거 DSR로 40% 갚으려면 얼마나 벌어야 돼요? 억대는 벌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얼마 되겠냐? 이제는 근로소득에 안 따라주면 집을 못 삽니다. 집값이 근로소득을 아득히 초월했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근로소득 맞출 때까지 떨어지고 자산소득이 너무 심해질 경우 들어가는 게 DSR이다. 미래 손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끝이다. 이제 DSR 규제 더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지금이 끝이다. 왜? 한쪽에서 오른다고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죠. 지연 신고도 미신고도 늦추고 늦춰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